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뇌가 아니다. 이 말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요. 우리 뇌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을 직접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과학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아주 어둡고 깊은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놀라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상하게도 친구는 꿈쩍도 안 해요. 정말 태연하죠? 도대체 왜 똑같은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 뇌가 처한 아주 근본적인 상황부터 알아야 해요. 사실 우리 뇌는요, 이 두개골이라는 어둡고 조용한 상자 안에 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직접 보고 듣는 게 아니란 거죠.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정보는 사실 완성된 그림이나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빛의 파동이나 공기의 압력 변화 같은 아주 불완전하고 모호한 데이터 조각일 뿐입니다. 자, 그럼 뇌는 이 불완전한 데이터 쪼가리만 가지고 어떻게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결정할까요? 다행히도 뇌에게는 아주 강력한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 즉 기억이죠. 뇌는 지금 들어오는 이 애매한 데이터랑 과거의 기억을 막 조합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선의 추측,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예측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예측 시스템 좀 복잡하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뇌를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핵심 멤버들로 구성된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뇌 속에서 나라는 회사를 24시간 운영하는 비밀 팀원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팀의 리더, 바로 CEO입니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인데요. 이마 바로 뒤에 있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장님 같아요.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짜고 이건 참아야지 하면서 충동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서 쉽게 지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CEO랑 늘 긴장 관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요원, 우리 뇌의 편도체입니다. 공포나 분노 같은 아주 강렬한 감정을 담당하는 말 그대로 생존 전문가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비상벨을 꽝 하고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성적인 CEO의 말은 싹 무시되고 이 보안 요원이 회사 전체를 장악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묵묵히 실무를 처리하는 공장장도 있어요. 바로 기저핵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습관 제조 공장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는 것부터 운전하는 거, 무심코 스마트폰 보는 것까지 우리가 거의 생각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이 공장장이 알아서 착착 처리해줍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루 행동의 거의 절반, 약 43%를 이 공장장이 자동으로 돌려서 에너지를 아껴준다고 해요. 정말 효율적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가도록 돕는 지원팀도 있습니다. 바로 중재자와 센서, 그러니까 전 대상 피질과 섬엽인데요. 이 친구들은 CEO와 보안요원이 싸울 때 말리기도 하고 집중력을 조절해주고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캐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런 드림팀이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이성적인 CEO, 위험을 감지하는 감정적인 보안요원, 모든 걸 자동으로 처리하는 효율적인 공장장, 그리고 이들을 조율하는 지원팀까지. 바로 이 팀이 나라는 회사를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팀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맨날 새 다짐에 실패하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훌륭한 팀원들 사이에서 종종 아주 격렬한 내전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팀이 어떻게 내전에 빠지는지 아주 클래식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로 다이어트 실패입니다. 이건 의지력만으로는 왜 안 되는지를 정말 똑똑히 보여주죠. 자, 상황극 시작합니다. 먼저 CEO가 선언하죠.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그러자마자 공장장이 바로 항의합니다. 아니 사장님, 밤 10시엔 늘 치킨 먹는 게 우리 시스템인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보안요원이 패닉에 빠져서 소리치죠. 뭐라고? 치킨이 없다고? 이건 스트레스야! 비상사태다! 당장 먹어야 해! 결국 이 시끄러운 소란에 지쳐버린 CEO가 몰라 하고 포기해버리면 공장장은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시 치킨 주문 버튼을 누르는 거죠. 어때요?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요. 다이어트로 살을 뺀 사람들의 무려 85%가 5년 안에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온대요. 85%요. 이건 우리 뇌 속 공장장의 힘, 그 익숙한 시스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맨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현대 뇌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희망차고 강력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뇌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물리적인 구조, 그러니까 뇌회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 런던의 택시기사들은 복잡한 도시의 모든 길을 다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뇌를 스캔해봤더니 기억을 담당하면 해마라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는 게 밝혀졌어요. 길을 외우는 경험이 말 그대로 뇌의 지도를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단단한 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새로운 모양으로 빚을 수 있는 부드러운 찰흙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와 전혀 상관없어요. 이 신경가소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함께 발화하는 유로는 함께 연결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그걸 담당하는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물리적으로 점점 더 두꺼워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비유로 들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처음에는 마치 빽빽한 정글을 맨몸으로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이게 바로 정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걷다 보면 어떨까요? 풀이 쓰러지고 땅이 다져지면서 점점 걷기 편한 오솔길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마침내 그 길은 뇌가 아무 생각 없이도 쌩쌩 달릴 수 있는 자동 초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뇌를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을 위한 운동, 그러니까 정신훈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뇌회로를 바꿀 수 있어요. 마음 헬스장의 대표적인 운동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중하기 운동입니다. 일종의 집중 명상인데요. 자꾸 딴 데로 새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 같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뇌의 CEU, 즉 전전두엽의 근력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아요. 두 번째는 멀리서 바라보기 운동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마음의 평온함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뇌팀의 특정 멤버를 콕 집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불안하거나 화가 난다? 이건 보안 요원이 너무 과열된 상태거든요. 이럴 땐 자비명상 같은 이완 운동으로 보안 요원을 진정시켜주는 거죠. 자꾸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다? 그건 CEO가 힘이 약해진 거니까 집중력 강화 운동을 해주는 거고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땐 공장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충동이 올라오는 걸 그냥 지켜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뇌의 자동 반응에 그냥 끌려다니는 승객이 아니에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그 숲속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그 바스락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침착한 사람인가요? 이제 답을 아시겠죠? 정답은 여러분이 과거 경험을 통해 뇌 속에 어떤 초고속도를 깔아두었느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소리를 질렀던 사람은 아마 과거에 바스락 소리와 위험을 연결시키는 강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스락 = 위험이라는 자동 반응 고속도로가 생긴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절대로 영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는 책 한 권, 친구와 나누는 대화, 그리고 방금 배운 마음 훈련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뇌가 세상을 예측하는 데 쓰는 새로운 재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선택하고 새로운 생각을 연습하고 새로운 반응을 훈련함으로써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의식적으로 재설계하는 바로 뇌의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뇌의 활동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존재, 바로 관찰자이자 건축가입니다. 우리에겐 자신의 마음을 직접 설계할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만들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